평화로운 공원 밑에 묻힌 이야기. 주말 오후 안양 삼덕공원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돗자리를 편 가족들, 산책로를 천천히 걷는 노부부, 곰을 차며 뛰어다니는 아이들까지. 누가 봐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동네 공원이죠. 그런데 이 흙바닥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묻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땅은 원래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안양에서 수십 년간 종이와 섬유 부자재를 만들어온 중견 제조업체인 삼덕재지가 있던 곳이었죠. 전재준 회장이 리어카 하나로 시작해 갈아 넣어 일군 회사였고, 수백 명이 그 안에서 평생을 보낸 소중한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단 46일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힘들 때 함께 버텼던 사람이 상황이 좋아지자 돌변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경우 말이죠. 삼덕재지 이야기는 그 배신이 회사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린 뼈아픈 실화입니다. 과연 노조는 무엇을 원했고, 회사는 왜 문을 닫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천만 원을 포기하며 지켜낸 공장.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고, 직장인들은 출근했다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상이 될 정도였죠. 삼덕재지 역시 그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돈줄이 막히면서 회사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전재준 회장은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 같이 버텨달라며 짧고 굵은 진심을 전했죠. 그런데 직원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명 한 명이 상여금과 수당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1인당 포기한 금액이 지금 돈으로 치면 월급 두세 달치에 해당하는 1천만 원 안팎의 큰 돈이었습니다. 가족 외식 한 번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아이 학원을 끊어야 할 수도 있는 절박한 액수였죠. 당시에는 노조도 거창한 투쟁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삼덕재지를 꽉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회장도 사재를 털어넣었고 직원들도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함께 넘긴 회사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끈끈함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끈끈함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새 흑자가 되자 나타난 사람들. 위기를 넘기고 몇 년이 흐른 뒤 삼덕재지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장부에도 오랜만에 흑자가 찍혔습니다. 직원들 얼굴에도 조금씩 여유가 돌아왔죠. 바로 그때 밖에서 누군가 공장 담을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상급 노조 단체에서 파견된 조직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었는데요. 삼덕재지처럼 위기를 함께 버티며 감정적으로 뭉쳐있는 직원들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들어오면서 조용하던 작업장에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붉은 머리띠가 등장하는 등 회사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런 분위기를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익은 말들이 반복되자 서서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IMF 때 포기한 돈, 이제 회사가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우리가 피땀 흘려 살린 회사인데 우리 몫이 너무 적다는 달콤한 속삭임이었죠. 억울함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말이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로 들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어디를 향하느냐였습니다. 노조의 선동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삼덕재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선을 넘은 요구서. 파업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 문제에서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삼덕재지가 흑자로 돌아선 만큼 임금을 적당히 올려주고 복지를 개선하면 해결될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노조가 꺼낸 요구서를 본 순간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바로
인사권과 징계권을 노사가 절반씩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자를지를 노조와 같이 결정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죠. 직장 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팀장이 팀원 채용을 팀원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회사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실상 삼덕재지의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전재준 회장은 그 요구서를 한참 들여다보며 이것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노조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요구가 돌아올 게 뻔했고 결국 이 싸움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쟁탈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요구였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타협의 여지조차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다섯, 설마 문 닫겠어? 파업이 길어지면서 삼덕재지의 거래처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납품이 밀리는데 마냥 기다려줄 거래처는 없으니까요. 하루하루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정작 공장 마당의 풍경은 딴판이었습니다. 3355 모여 잡담을 나누고 대낮부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노조 집행부의 모습은 여유롭기 짝이 없었고 위기감이나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들의 계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40년 동안 피 흘려 만든 회사인데 회장이 설마 문을 닫겠어? 라며 전재준 회장의 애착을 인질로 잡은 셈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공들인 것일수록 절대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노조는 삼덕재지가 결코 문을 닫지 못할 거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80대의 노령인 창업주를 향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막말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어른에게 퍼부은 언어폭력이었지만 회장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노조는 끝내 그 무거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300억 원을 태워버린 결단. 결국 파업 46일째 되던 날 전재준 회장은 대중 앞에 서서 삼덕재지 폐업이라는 단 두 글자의 짧은 발표를 남깁니다. 회사 부지는 안양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른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2003년 당시 시세로만 300억 원.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파트 수백 채 값에 훌쩍 달하는 엄청난 자산이었죠. 놀랍게도 회장은 그 땅을 안양시의 통째로 기부해버렸습니다. 노조의 억지 협박에 굴복해 돈을 뜯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겠다는 굳은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적당히 타협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한번 무릎을 꿇으면 다음번엔 더 납작 엎드려야 하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 회사는 결국 더 큰 탐욕 앞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덕재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아예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폐업을 선택했고 현재 그 자리에는 매주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삼덕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낙동강 오리알이 된 사람들. 폐업 공고가 나붙던 날 외부에서 파견됐던 노조 조직책들은 일찌감치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냥터를 찾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떠나버렸죠. 46일간 삼덕재지 투쟁을 진두지휘했던 그들은 직원들의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연대도 보상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죠. 애초에 그들의 진짜 관심사는 이 회사의 생존이나 직원들의 밥줄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 전재준 회장은 이미 운영 중이던 다른 재지 회사로 경영을 집중했죠. 그런데 이곳의 삼덕재지 직원은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함께 버텼던 애틋한 기억보다 노조 파업을 핑계로 마당에서 술판을 벌이던 그 46일의 배신감이 훨씬 더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밑바닥이자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 결국 6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뿔뿔이 흩어졌고 노조 투쟁 끝에 손에 쥔 위로금이라곤 고작 몇 달치 월급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건 다름 아닌 수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평생 직장이었죠. 선동하던 사람들은 떠났고 회사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며 그 혹독한 대가는 오롯이 그 거짓말을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원칙은 남고 탐욕은 사라진다. 삼덕공원 한편에는 전재준 회장의 흉산이 조용히 세워져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한 분의 흔적치고는 무척이나 소박하죠. 하지만 그 숭고한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안양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삼덕재질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노조와 그날 앞장서서 확성기를 잡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씁쓸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IMF 당시 자기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려 했던 직원들의 그 마음은 분명 진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진심이 외부 세력의 간교한 말 몇 마디에 속절없이 흔들리면서 결국 자기 손으로 평생의 직장을 날려버리는 비극을 맞고 말았죠. 누군가의 억울한 감정을 교묘하게 건드려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선동에 휩쓸리기 전에 스스로 멈춰서서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힘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재준 회장 역시 평생 일군 삼덕재지와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잃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역사에 남는 건 결국 원칙을 굳건히 지킨 사람의 이름입니다. 은혜를 탐욕으로 맞바꾸면 결국 가장 크게 피 흘리고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이 평화로운 공원은 오늘도 묵묵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